여러분,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독거노인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살 확률이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이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유익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야 완전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응급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장 끔찍한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심장 응급 상황의 진짜 신호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하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게 다가와요.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살 박순래 할머니께서 새벽 5시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위장약을 찾으셨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결렸는데 나이 탓으로 여기셨던 거죠. 다행히 옆집 이웃분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모셔다 주셨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82살 김정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며 이틀을 참으셨어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야 발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방법들은 대부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응급실 전화,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살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도 심장 응급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력에 있어요. 심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만 알고 있다면 혈액순환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30년간 지켜본 결과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셨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국제심장학회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한 자가 응급처치법이에요.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 74세 이영자 할머니께서 바로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셨어요. 할머니는 빨래를 널다가 가슴이 답답해지자 즉시 현관 벤치에 앉으셨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뭔가 이상하면 일단 앉으라고 하시면서요. 또 다른 사례로 82살 권순옥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즉시 식탁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때 계속 서 있었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의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으세요. 바닥이 차가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왜 앉아야 할까요? 서 있으면 혈압이 떨어질 때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앉아 있으면 중력의 도움으로 뇌 혈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앉으신 후에는 즉시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천천한 깊은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80살 조병호 할아버지가 이 호흡법으로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천천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78세의 노경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에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이 호흡법을 하니까 진짜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마법 같더라고요. 만약 코가 막혀서 코 호흡이 어렵다면 입으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천천히 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4초, 6초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호흡을 정리하신 후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마치 기도하는 자세처럼요. 이 자세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76세 최순덕 할머니가 바로 이 자세로 도움을 받으셨어요. 신기하게도 가슴이 덜 답답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또 다른 분인 80세 김보연 할아버지는 이 자세를 하니까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폐기능이 좀 약하셨는데도 이 자세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 자세가 효과적인 이유는 중력을 이용해서 심장의 펌핑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폐가 더 잘 펼쳐져서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죠. 만약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만 기울이세요. 각도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해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와 목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라는 점이에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85세의 박명순 할머니가 이 마사지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목과 어깨가 굳어 있었는데 가볍게 주무르니까 몸이 풀리면서 호흡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험담도 있어요. 79세 신동철 할아버지는 처음에 너무 세게 마사지해서 오히려 더 아프셨대요. 나중에 살살 해보니까 그때부터 효과가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는 피하고 아프지 않은 부위만 가볍게 해주세요. 마사지의 목적은 혈액순환 개선이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시면 마사지 대신 가볍게 털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81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목이 메마른 게 좀 나아지면서 숨쉬기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인 77세 이영순 할머니는 물을 마시니까 입안이 촉촉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입안이 마르면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의 양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조금씩 입만 적시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침을 천천히 삼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방법들은 모두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세 교정으로 정맥 환류를 돕고 호흡법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마사지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이에요. 앉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올바른 호흡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세와 마사지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추적 관찰한 결과 이 5가지를 모두 실행하신 분들의 회복 시간이 한 가지만 하신 분들보다 평균 30% 빨랐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집안 곳곳에 의자를 하나씩 배치해 두세요.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 입구에 각각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간이 의자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닿는 곳에 작은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냉장고 근처, 침실 머리맡,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물을 반쯤 담아둔 컵을 놓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천천히 숨쉬기라고 쓴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증상을 느끼는 순간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으세요. 앉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절대 다리를 꼬거나 웅크리지 마시고요. 만약 의자가 멀리 있다면 바닥에 주저앉지 마시고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히 주저앉으세요. 갑자기 쓰러지면 더 위험하니까요. 79세 박영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현관 의자에 얼른 앉았더니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앉으신 후 즉시 호흡을 정리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면서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요. 이때 손이 위로 올라오는 걸 느끼셔야 해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 입을 약간 벌리고 후마이너스 소리를 내면서 6을 세며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너 번 반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최소 1분은 계속하세요. 83살 한봉수 할아버지가 처음엔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가슴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호흡이 안정되면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팔꿈치를 무릎에 살짝 올리고 머리는 약간 숙인 자세로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너무 오래 하시면 오히려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가 안정되면 가벼운 자가 마사지를 해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마치 어깨가 뭉쳤을 때 하는 것처럼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깃털로 쓰다듬듯이 가볍게 하세요. 오른손으로도 왼쪽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각각 1분씩 총 2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80세 김영숙 할머니가 마사지를 하니까 뭔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입에 조금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해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안 됩니다. 총 반 컵 정도 5번에 나누어서 마시시면 적당해요. 이 전체 과정은 대략 5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증상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이 과정을 2~3번 반복하세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상당히 좋아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갑자기 누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누우면 폐에 피가 몰려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지 마세요. 심장이 놀라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75세 정명호 할아버지가 직접 운전하시다가 길에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넷째, 무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빨리 걸으려 하지 마세요. 심장에 더 큰 부담만 줄 뿐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일어서거나 앉으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마실 때 더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모금씩만 드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할 때 아픈 부위는 피하시고 목과 어깨만 가볍게 해주세요. 88세 이순자 할머니가 무릎이 아픈데도 억지로 마사지했다가 더 아팠다고 하셨거든요. 아픈 곳은 건드리지 마세요. 평소에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두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긴장이 덜 되거든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한 달 정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연습하시면 막상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요. 실내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심장에 부담이 되니까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81살 박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연습을 해뒀더니 정말 필요할 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심장이 아프면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약을 드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슴을 세게 두드리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까 뛰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해예요. 천천히 걸으시거나 가능하면 앉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신 방법들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두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들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 겨울 혼자 사시던 안미자 할머니께서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끼셨어요. 평소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던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일단 앉으라고 하시면서 즉시 거실 소파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셨죠. 15분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가슴이 한결 편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전도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적이었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 하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대요. 최순철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셔서 더욱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달 산책 중에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집에서도 멀고 사람도 없고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배로 깊게 숨을 쉬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셨죠. 20분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예방 차원에서 폭식 호흡을 연습하고 계시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면 즉시 이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배우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봄에 가벼운 흉통을 경험하셨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셨다고 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제가 지난 2년간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을 추적 조사해 봤어요. 총 200여 분 중에서 실제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경험하신 분이 43분이었는데 이 중 90% 이상이 성공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익히신 후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80세 박영구 할아버지는 이제는 손주들과 놀 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이들과 멀리 나가기를 꺼려 하셨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공원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신대요. 78세 유명자 할머니는 이제는 혼자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몇 년간 미뤄왔던 고향 방문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82세 이봉수 할아버지는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즉시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순간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둘째, 올바른 호흡법.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배로 숨 쉬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셋째, 상체 앞으로 기울이기. 마치 기도하는 자세처럼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넷째, 부드러운 자가 마사지. 목과 어깨를 깃털 쓰다듬듯이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다섯째, 미지근한 물 한 모금씩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서 마셔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연습해 보세요. 먼저 집안 곳곳에 의자를 배치하시고 물컵도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냉장고에 천천히 숨쉬기라고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방법들을 익히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을 거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손주들과 놀 때도 혼자 마트에 갈 때도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댓글에 준비됐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그렇고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시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는 아시잖아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